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충실한 파트너 충파 인사드립니다. 일주일 만에 충파가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중간에 컨텐츠도 해야 되고 여러분께 자주 찾아뵈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좀 죄송스럽고 이제 앞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모습으로 8월달에는 찾아뵙고 싶어서 이제 7월달에 마무리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조금은 상승세 타는 부분들을 이어갈 수 있는 한 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무더우시죠, 여러분들. 이럴 때는 근데 경마도 좋지만 좀 가족들과 함께 좋은 휴가, 좀 쉴 수 있는 휴가 같은 거를 좀 여러분들도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시간을 가지면서 충전의 시간을 가지면서 남은 경마 경마는 매주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휴식을 가져보는 것도 좀 추천드리고 싶고, 저야 뭐 휴식 못 갔죠.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마필들 소개해드리고, 좋은 내용들, 또 경마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는 쉬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조금 한 번쯤은 쉬어가는 휴가 기간이니까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아니면 뭐 자신이 혼자 계시더라도 머리 어디 좀 여유로운 곳에 가셔서 한번 힐링을 얻고 다시 시작하는 7월 말이나 8월 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 중요하죠. 지난주에 춘파 아쉬움도 있었고 좋은 기억도 있었습니다. 춘파가 지난주에는 제가 느낀 게 현장이 정말 중요하구나 뼈저리게 느꼈어요. 현장을 통해서 잡아냈던 마필이 있기 때문에요. 예시장이 정말 중요하다는 느꼈고, 그게 이제 신마 경주였죠. 신마 경주에서 상당히 예시장에서 밸런스도 좋고 상당히 마필이 좋았습니다. 이제 그 마필이 그때 천지울림이란 마필이었는데, 이번 마필이 김정준 기수했는데 마필이 상당히 잘생겼더라고요. 생김새가 잘 빠지고 마필 뭐 체형도 그렇지만 마필이 이제 예시장을 한 바퀴 돌고 돌고는 과정 속에 밸런스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컨디션도 상당히 올라온 것 같고 해서 제가 이제 제 주위 분들에게 그 마필을 추천드렸고, 또 문자의상으로는 제가 미리 방송에서 언급되는 강력한 이제 한방을 언급드렸던 6번, 8번을 언급드리면서 이제 바로 붙여가는 2번까지 6번, 8번, 6번, 2번 이렇게 제가 문자로 추천해 드렸습니다. 세 마필이 동반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2번이 이착을 해주면서 59배라는 상당히 좋은 배당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현장이 중요하다. 지난주에 이런 59배라는 중고 배당을 맞출 수 있었던 데는 현장 예시가 상당히 좋았다. 그 부분이 잡아냈다. 아마 현장이 없었다라면 못 잡아냈을 마필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뭐 여러분들 지난주 뭐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지나오면서 중파 문자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좀 간단하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게 도움되고, 물론 적중도 일어나지만 또 세 마리를 대체적으로 3두 압축으로 제가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그것만 잘 엮어 가도 좋은 이제 승률을 기록합니다. 물론 지난주 환수 자체는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어요. 뭐 서울 다 제주 부산 다 포함해서 이번 주에도 그것보다는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이번 주는 지난주 뭐 토요일날 일요일날 보다는 상당히 재밌어요. 경마 자체가 이번 주 자체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런 와중 속에서 관심 가는 기수를 좀 먼저 언급드릴게요. 이번 주에 좀 관심이 가는 기수는 문생 기수가 없죠. 뭐 부상으로 이제 공백 기간을 적어놨는데 어깨 심을 뺀다는 소문도 있고 소식도 있고, 그래서 정확한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정보통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문생 기수가 없는 과정 속에 이번 주는 어떤 판도가 이어질지, 그런 와중 속에 저는 안토니오 기수 기대가 많이 되고요. 이번 주에 또 안토니오 기수가 상당히 컨디션이 안 좋았지만 또 어느 정도의 괜찮은 마필들 타고 있고, 안토니오 기수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마필들을 안토니오 기수 기승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컨디션이 조금은 떨어져도 어느 정도는 성과를 내줄 수 있을 거라 판단을 하고, 또 송재철 기수가 있죠. 송재철 기수가 이제 군 제대 후에 아직은 조금 주로에 대한 적응을 못한 것 같아요. 송재철 선수가 군대 가기 전에는 아무래도 외주로가 어느 정도는 통했다고 하나 군대 갔다 와서
지금의 이제 서울 주로 같은 경우는 내주로가 상당히 많이 뚫려요. 내주로가 상당히 가벼워졌고 외주로가 상당히 무거운 주로를 많이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내측 추입을 해도 내측 중간권 안쪽으로 이제 추입을 하는 경향이 있고 외곽으로 빼서 추입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졌어요. 주로 상태가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재철 기수는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이제 주로에 대한 파악은 어느 정도 됐을 거고 원래 외곽을 좀 치고 나와서 외곽 무빙을 선호하는 기수 중에 하나였지만 중간권 내측도 들어가는 기수 중에 하나예요. 다만 아주 내측으로 파거나 뭐 이현종 기수나 뭐 김효정 기수 또 김종준 기수 같이 내측을 펜스를 붙여놓고 치고 나온 추입은 그렇게 선호를 하지 않던 기수였습니다. 근데 앞으로 좀 변화가 일어나간다면 아마 마방 관계자들한테도 소리를 많이 들었을 거고 다른 기수들한테 주로의 현황이 어떻다 이런 부분 다 인지할 기수고 또 열심히 노력하는 기수이기 때문에 송재철 기수는 이번 주부터는 좀 기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자신의 마피들을 한두 달 만져보면서 적응해 봤고 주로에 대한 정도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번 주에 좀 송재철 기수 기대가 되고 이제 이현종 기수죠. 이현종 기수는 뭐 저는 썩 그렇게 좋아하는 기수는 아니에요. 마필을 뭐 엄청 잘 탄다? 그냥 좋은 말을 많이 타죠. 또 마필의 습성에 맞게 예전에 뭐 약간의 마방에서 마필 관리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통해서 마필들을 좋은 마필들을 타면서 그 마필들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조교 시행과 또 경주는 펼쳐지는 습성을 잘 이용한다.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는 기수예요. 그래서 이현준 기수도 기대를 어느 정도 합니다. 이제 프리 선언을 했던 기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토니오, 송재철, 이현준 기수의 이번 주 좀 관심 기주 중에 하나이고, 충파와 함께 현장에서 함께 호흡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제 예시상 상태나 예를 들어서 추천 마피들 한 경주에 매 경주 한 3두에서 5수 정도의 추천 마피를 언급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뭐 경마지에 있는 오두마번 형식으로 3두에서 5두 정도를 제가 현장에서 추천 마번으로 오픈을 해드립니다. 그게 이제 아래 이제 톡방 주소에 함께 해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이걸 통해서 정말 고배당을 적중하신 부분도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께 상당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현장에서 진행하고 있고 총파와 같이 호흡해 나갈 수 있다. 어떤 마피도 궁금해 하시면 제가 좀 대답을 해드리는 그런 방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돈 드는 부분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 신청을 좀 난 들어가기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이제 톡방에 오셔서 충파 함께 해주시면 충파 현장에서 호흡하실 수 있다. 반면에 이제 충파의 마번, 네가 추천하는 마번이 좀 간단 명료하게 내가 참고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신청으로 아래 주소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 신청을 들어오냐? 많은 분들이 이제 문자 신청을 들어오시진 않아요. 그렇지만 충파가 만약에 하루에 1명 혹은 2명이 들어오셔도 한두 명 아니면 아예 한 분이라도 들어오신다면 정말 현장에서 저는 최선을 다하고 한 분도 안 들어오신다고 하더라도 충파는 아래 이제 톡방과 여러분과 호흡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그만큼 분석도 미진하지 않고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서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 뭐 문자 신청이나 현장에서 톡방을 이용하셔서 충파 함께 하시면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저는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서두가 좀 길었죠.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도 있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분석을 해 나가는 시점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충파 이번 주 꼭 대승을 이루도록 준비를 했고 재밌는 결과가 또 재밌는 편성이 이어졌기 때문에 자, 본격적인 토요경마 분석 1경주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 국산 6등급 10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는 정말 믿을만한 마피들이 없어요. 1번부터 11번까지 이 마피들이 왜 부진한 결과를 보여줘 믿을 수 없는 마피들이냐. 대체적으로 안 좋은 습관을 가진 마피들이 많기 때문에 또 훈련을 시행함으로써도 마피들이 교정이 돼 밸런스가 덜 잡혀있는 마피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마피들 성적을 못 내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좀 앞벽기를 내사벽기로 인해서 성적을 못 내주고 있는 마필이 6번 망치블레이드, 또 11번 장순화범, 또 마지막으로 5번 그린신디가 그린신디 인기를 모으는데 이 마필은
글쎄요. 좀 그 내사학별기가 좀 교정이 돼야 좀 잘 뛸 수 있는 내용이다. 크게 변화된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큰 믿음을 가지기도 이마필도 좀 믿을 마필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나마 이제 3번 골드필드 이 마필이 그나마 이제 안정적입니다. 그나마 마필의 밸런스가 그나마 잘 맞고, 힘은 좀 덜 찼지만, 그래도 기타 앞배기가 좀 덜 있는 마필. 또 안토니 기수의 3번 게이트라는 점은 항상 이점을 살려서 좀 선전을 할 수 있는 마필 중에 하나이고, 뭐 인기를 어느 정도 모으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안정적인 마필은 3번 골드필드 정도이고, 이게 11번 장순화범이 제 앞병마로 말씀드렸는데 이 마필이 원래 걸음 자세는 상당히 좋아요. 근데 레서 앞벽이 상당히 심합니다. 김동현 기수가 어떻게 타줄지 모르겠지만 이 레서 앞벽이 심한 게 좀 교정이 돼야, 교정만 된다면 훈련 때 변화는 좀 마필을 레서 앞벽을 좀 교정하려고 하는 상당히 그걸 공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현장에서 조금은 그런 부분이 완화된다면 장순화범은 이 마필은 좀 관심권에 가져가야 될 마필이고, 4번 파크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300도 소화하면서 1000m도 나쁘지 않는 모습. 근데 초반에 쫓아가는 걸음이 상당히 느려요. 페이스 자체가 좀 페이스가 빠르게 이끌어진다면 파크 블레이드가 타이밍을 잡고 나오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걸음 자체는 있기 때문에 파크 블레이드는 좀 현장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일경주고 주로 형상도 봐야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기본기로 따지면 이번 경주에는 3번 골드필드와 4번 파크 블레이드 정도고, 기습선행은 1번 아라시도 뭐 직전에 저 항목에서 선행 나가준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지만 뒤가 너무 없고, 초반에 나가는 스피드 아주 빠르다 하긴 좀 어려운 마필. 다른 마필들이 워낙 느렸기 때문에 기습선행 1번 10번 호스나도 마필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10번 11번 그리고 기대치 잠재력은 4번, 6번, 7번. 4번도 기대치가 있는데 이게 얼마만큼 쫓아가는 그게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마필은 3번 골드필드, 여기에 뭐 4번 파크 블레이드, 이제 한두만 좀 기습 복병마로 언급드리자면 10번 호수아인데 호수아 게이트 때는 상당히 빨라요. 근데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선행을 나가주면 더 뛸 것 같은데 게이트는 빠르지만 선행에 일부러 나가주진 않더라고요. 또 거세 이후에 지금 두 번째 출전인데 조교 수능도 자체가 패턴 자체도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 에너지 레벨 자체가 어느 정도 이렇게 패턴이 올라온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이변 변화를 볼 수 있는 호수아, 10번 호수아, 지금 50조에서 2조로 마방 이적을 했는데 이후에 거세를 했던 마필이에요. 그리고 이제 10번 게이트인데 인기용 기수 안장이에요. 기본적으로 호수아는 게이트 때도 좋고 순발력 스피드가 상상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기습선행 조심해야 됩니다. 호수아가 만약에 앞선에 선행으로 붙여서 나가준다면, 혹은 바로 이선에 붙여주는 이선행 외선행으로 이렇게 붙여 나가거나 아예 선행으로 나가준다면 호수아는 이거 입상이 가능해요. 제가 보기엔 변화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체크해야 될 배당마 정도로 이렇게 언급드리겠고,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마필은 그나마 믿을 마필은 없어요. 강하게 가는 경주는 아니고 믿을 마필은 없다. 그 와중에 그나마 갈 수 있는 마필은 3번 골드필드, 4번 파크 블레이드 정도 그나마 안정적인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2경주 국산 6등급 1000m 경주입니다. 고만한 대다수의 3세 마필들이에요. 4세 마필들 한두가 있지만 다들 3세 마필들이 고만해요. 성적을 정말 내주지 못하면서 마필들이 이제는 이제 약자들 간에서의 승부죠. 이제는 상금도 챙겨야 되고 어느 정도 승급을 해야 되는데 2세 마필들이 치고 올라오기 전에 글쎄요, 마필들이 그렇게 뭐 엄청난 변화를 보인다는 마필은 없기 때문에 이번 경주 자체는 조건상으로 좀 유리한 마필이 있죠. 2번 장산X. 이 마필 대가리 아니야? 현장에서 많은 인기를 모을 것 같아요. 근데 이현종 기수의 또 외선의 청수 비기어, 이 두 마필이 많은 인기를 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데뷔 전에 이 정도의 모습은 또 된다. 그래서 2번, 6번 믿을만한 마필이냐? 글쎄요, 저는 장산 X 같은 경우는 무슨 좀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모래를 의도적으로 안 맞추려는 기승을 김용근 기수가 해왔어요. 물론 처음에 이제 데뷔전 때 다나카 기수가 기승했을 때는 모래를 맞고, 근데 아예 직선에서 무뎌져 버렸죠. 그때는 힘도 덜 차고 마필이 올라가지 않겠는데, 최근에는 이제 마필이 어느 정도 힘도 차고 훈련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났지만 의도적으로 외곽으로 모래를 안 맞추려고 해요. 근데 이거 모래 반응이 아주 안 좋은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이 마필을 모래를 일부러 맞춰 본다면 이것도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왜 의도적으로 맞추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또 마필이 많이 끌리다 보니까 제어가 상당히 까다로운 마필을, 김용근 기도 제가 조교 때나 뭐 이렇게 마필의 주임씨 모습을 보면 좀 힘들어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현종 기수가 그런 부분을 얼마나 좀 완화시킬 수 있을런지, 마필을 잘 컨트롤해주면 가능하지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을 아주 강하게 가기에는 좀 부담감이 있는 게 마찬가지고, 6번 청수비이요. 이제 아직 경험이 적어서 그런가 마필이 이제 주행시 모습이 직전에도 그랬지만 주행 분야기 약간 마필이 좌우로 흔들리면서 주행을 펼치는 경향이 많아요. 이 마필들은 다음 경주를 펼쳤을 때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몰라요. 또 어떤 주행 분야기를 보여줄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은 상당히 불안하죠. 또 그때는 이제 앞에 나와줬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마피들이 앞선에 다른 뭐 이세두의 마피들이 앞선에 포진되어 있고 네다섯 번째로 빌려버린다. 그러면 청수 비기어는 상당히 어려운 전개를 펼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직전보다는 쉽지 않은 내용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6번도 아주 크게 믿음은 안 가요. 두 인기마가 많은 큰 믿음이 가지 않는다. 물론 두 인기마가 한 방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저는 불안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좀 추천드릴 마필이 세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두가 제가 이제 공교롭게도 이 두 마필의 불안 요소도 어느 정도 분석이 됐고, 제가 보는 세두의 마필들이 꾸준히 지켜봤던 노림수를 가지고 있던, 충분히 형군은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마필이라 앞으로 기대치를 가지던 마필들이 추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두를 중심으로 갈 거예요. 세두를 여러분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페런브라, 그리고 4번 쿠카켓, 8번 초동로즈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마필이 1번 페넌브라이죠. 페넌브라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전에 추천드렸죠. 박상훈 기수가 기승했을 때 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페넌브라 같은 경우는 마필이 직전에는 어느 정도 마필이 변화가 오는 시점에, 직전에는 마필이 지금 스타트도 늦어버렸어요. 게이트 안에서 마필 자체가 집중을 못하면서 게이트 이탈 자체가 늦어버려서 상당히 타이밍이 늦었던 마필인데, 확실히 뒤는 좋아졌고 힘도 붙었기 때문에 또 1번 게이트라면 박상규 기사 이 점은 충분히 유념할 수 있고, 또 잘하면 이거 선행까지도 가능한 스피드를 지닌 마필이기 때문에 1번 페넘브라는 절대 뺄 수 없는 마필, 그리고 지금은 이제 최근에는 많이 변화가 오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번 페넘브라 여러분께 추천드리겠고, 4번 쿠카켓, 다비드 기수가 최근에 많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근데 반면에 이제 51조 사이먼 조교사 마방 마피들이 많이 이제 마방에서 마피들도 많이 빠지고, 마피들이 성적을 막 그렇게 내주고 있진 않아요. 가끔 내주고 있는데, 사이먼 조교사 이제 마방의 특성 같은 경우는 이제 마필의 다리 상태 관리를 상당히 잘하죠. 그런 반면에 강한 조교는 시행하지 않고 마필의 능력을 끌어올리기보다는 컨디션 위주의 조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마필을 차근차근히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큰 부상을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그런 마방 중 하나인데, 쿠카켓은 확실히 올라왔어요. 데뷔전이에 5, 25위도 마필이 상당히 올라왔는데 의외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1200m 소화하는 과정 속에 직전에 이제 1000m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마필이 처음부터 나와주지 않으면서 후미로 밀리면서 이제 마필이 좋은 모습을 못 보여줬는데, 1000m에 4번 게이트 또 다비드 기술 상승되고, 마필은 제가 보기에는 훈련 패턴이나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확실히 컨디션은 더 좋아졌고, 마필이 스피드 자체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직전 마필들이 상대들이 그렇게 만만한 상대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4번 쿠카켓 같은 경우는 직전에 물론 상대가 약했지만 이번에 1200m 소바 1회 받고 1000m 내려온 시점에서 직전에 부진했다면 이번엔 좀 더 다른 모습, 직전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경주라고 판단이 돼요. 저는 쿠카켓이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자기 걸음을. 그래서 4번 쿠카켓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필을 여러분께 좀 추천을 드리겠고, 현장에서 아마 마필이 좋을 거예요. 예시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종교시 패턴이나 올라온 모습 봤을 때는 확실히 예시장이 좋을 거예요. 예시장에서 좀
별로다, 상태가 애매하다 할 때는 빼고, 제가 과감하게 빼고 갈 겁니다. 근데 예상 상태에 와서 무난해, 좋아 했을 때는 코카켓을 놓고 갈 수 있습니다. 이 마필 여러분들 꼭 관심에 가져가야 될 마필로 추천드리겠고, 8번 초동로즈. 이 마필은 이제 신마죠. 데뷔전을 치르는 신마인데 6월 14일날 주임선을 치르고 데뷔전 치르는데, 초동로즈 같은 경우는 송재청 군 제대 후에 올 초 중순부터 이 마필을 만져보기 시작하면서 마필을 이제 송재철기가 만들어 왔다고 그러면서 주임선을 치르고 데뷔전을 가지는 마필이 기본적으로 삭수를 가진 마필이고, 좀 3세 늦게 데뷔하지만 마필이 괜찮아요. 초동로즈 같은 경우는 순발력도 있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기본기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스피드도 지녔기 때문에 저는 초동로즈 충분히 앞선에 붙어주고, 제가 보기엔 송재측에서 이렇게 초반부터 신마들을 좀 어루만지면서 조교를 통해서 변화를 시켜서 데뷔해서 입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제대 후에는 이렇다 할 모습을 못 보여주지만 이마필은 송대철 오래 만져봤고 자신있게 만들어 온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8번 초동로즈는 이번에 꼭 데뷔전에 관심에 가져갔는데, 이거 부진만 뭐 없습니다. 앞으로 보여줄 거름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8번 초동로즈 보여준 마필 말고, 그렇기 때문에 1번 4번, 8번 이 세 대의 마필들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체크해 가시고, 저는 현장에서 이 세 대의 마필들을 중심으로 포함을 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장산했으나 2번과 6번은 현장에서 좀 고민해봤고, 1번, 4번, 8번 중에 현장에서 추구를 가져가겠고, 마필들 상태 꼼꼼하게 체크해 가면서 이경주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좀 추천드리고 싶은 마필은 저는 4번 코카케과 8번 초동로즈 정도 이렇게 1번까지 이렇게 언급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3경주 국산 6등급 신마 2세 신마 경주입니다. 신마 경주 지난주에 제가 뭐 또 언급드리면 에이 맞췄다고 자랑하는 거 아니야, 자랑하겠습니다. 뭐 현장에서 제 눈으로 보고 제 눈으로 확인해서 그 마필 잡아냈기 때문에 1호 서울 5경주였죠. 59배입니다. 이게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잡아낼 수 있는 마필이에요. 예시장에서. 예시장을 보지 못했다면, 만약에 저도 좀 아니라 해서 현장에서 화면으로 확인을 했다 한다면, 이거 아무도 주로 나가는 모습까지 확인을 못했다 한다면 이 마필은 못 잡아냈을 거야. 제 생각은 그래요. 화면으로는 볼 수 없는 마필이었어요. 밸런스나 마치 체형 같은 경우는 생김새를 화면으로는 위에서 이렇게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필의 이제 가슴 부분이나 다리가 이제 건 상태나 밸런스 자체를 확실하게 확인하기 좀 어려워요. 자세하게.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앞에서 좀 최대한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신마 경주를 많이 보는데, 그럼 아직 딱 걸린 마필이 지난주 일요 5경주였죠. 천지울림. 근데 이번에 이제 토요경마 같은 경우는 3경주와 4경주와 신마 경주로 진행돼요. 이제 신마 경주로 진행되는데, 이 마필들이 저도 이 마필들은 이제 현장에서 좀 판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현장 상태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세 마필들은 현장 변화가 있고, 또 마필의 밸런스나 체형 같은 경우 현장에서 좀 자세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시장이나 뭐 주로 나가는 모습을 봤을 때는, 그래서 현장까지 꼼꼼하게 살펴야 되는 게 신마 경주 중 하나입니다. 전혀 뭐 주임사나 뭐 훈련 때 모습만 가지고는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럼 와중 속에서 그나마 이제 미리 분석으로 주임사나 조교 때 모습, 마필의 기대치 이런 부분들을 인해서 여러분께 좀 추천드릴 수 있는 마필은 한두에서 2두 정도 마필들을 좀 언급드리겠습니다. 먼저 언급드린 마필은 9번 이거 발음이 안 나오네요. JM 파이터. 이 마필은 좀 법병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마필은 확실히 뭐 조교 때 엄청 올라왔다 이런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내사 합벽이 좀 있고 내측으로 기대려고 하고, 그렇지만 이제 걸음 자체는 상당히 좋아요. 마필의 이제 스피드를 낼 줄 아는 마필이기 때문에 주임사대로 뒷걸음은 상당히 좋았죠. 그리고 내측으로 기대서 내측으로 추입하는 마필이고, 지금 주로의 여건상 내주로가 좀 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JM 파이터, MJ라고 하네요. MJ라는 마명을 가진 마필들이 많아서 그게 입이 붙어서 그런 것 같아요. JM 파이터. 이 마필 현장에서 좀 관심권에 어느 정도 가져야 되고, 현장 상태가 괜찮다면 충분히 이변을 이뤄낼 수 있는 마필이고, 많은 인기를 모은 마필이 아마 2번 TK데이 그리고 3번 럭키 법전 이런 마필들이 많은 인기를 모을 텐데, 기본적으로 2번 TK데이보다는
이번 TK 대회는 많은 주목을 받을 텐데 이번 게이트에 이제 선행도 못 나갈 수 있고 선행 못 나가고 모래를 맞게 된다면 이마필은 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아주 빠른 스피드를 지녔다. 그리고 뭐 훈련 때 변화가 많이 온다. 글쎄요, 저는 마필에 큰 느낌은 없어요. 그래서 현장 상태까지 이마필은 살펴봐야 되겠고 3번 럭키 법전. 아무래도 한 번 경주를 치러본 마필들이 상당히 유리한데 실전을 치러볼수록 성장하는 마필들도 있고 실전을 치러봄으로써 거기에 맞는 상응하는 초반부터 후반까지의 마필의 스피드와 경쟁 이런 부분들이 주임사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3번 럭키 법전. 이마필은 실전에 치르고 지금 2전째 출전하는데 괜찮아요. 상당히 좋고 나날이 걸음도 좋아지고 있고 안정감도 생기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럭키 법전 같은 경우는 이번 경주에는 꼭 안고 가야 돼. 저는 충마권으로 가져가는 게 어느 정도 맞다고 보는 마필이에요. 순발력도 좋아요. 선행도 충분히 나가줄 수 있고 또 물어는 김덕형 기수가 기승하고 있죠. 52kg는 부담 중량에 럭키 법전은 이번 경주에 꼭 체크를 해 가야 되는 충마권으로 언급드리겠고 여기에 이제 7번 비상등. 이 마필은 조교 훈련을 소화하면 할수록 마필이 성장을 한다 하는 느낌이 확실히 강한 마필이고 또 데뷔전에 이번에 치르는데 TK데이랑 GM스타는 6월 28일 동일 경주에 뛰었지만 그때 7번, 8번이었는데 비상등이 저는 이 마필이 지금에 와서는 조금 더 순발력과 스피드가 보강된 모습이고 오히려 2번보다 빠르게 선행을 나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외선행으로. 그래서 7번 비상등이 순발력도 충분히 갖췄고 또 혈전기 대치도 있고 한센 마필이고 빠르게 성장하는 마필들이 특징이죠. 한센 자마들이. 그리고 선행을 뛰었을 때 더 잘 뛰고 또 인기용 기수가 안장이기 때문에 비상등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 가야 될 마필. 이변이라고 해야 될까? 이 길을 안 모겠네요. 안 모을 것 같아요. 7번 비상등 여러분께서 꼭 체크해 갈 마필이고 여기 3번 럭키 법전 그리고 뭐 이변이 일으킨다면 2번 JM 파이터 정도 이렇게 언급드리면서 3경주는 정리하겠습니다. 4경주 상당히 덥네요. 옆에 이제 날씨가 이 선풍기를 못 이겨내는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래서 이제 방송을 진행하는데 방송을 하면서도 에너지 소비가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 녹화 방송이긴 하지만 이마필이 제가 그렇게 끊어가진 않아요. 그냥 스트레이트 이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에너지가 자체가 상당히 소모가 많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실시간을 할 예정인데 그때는 이제 여러분께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노력할 테니까 좀 지켜봐 주시고 자 이제 분석이 중요하니까 4경주 넘어가죠. 자 서울 4경주 국산 6등급 1000m 2세 신마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3경주와 분할 경주 신마 경주인데 1경주보다는 재밌어요. 1경주보다는 기대치를 모으는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 제가 2세 신마 중에 좀 기대를 모으는 마필이 있는데 차주 출전 예정이었는데 경주에 이제 출전을 안 하더라고요. 출전 등록을 안 하고 출전을 안 하는데 그 마필은 차후에 출전하는 언급 드리겠습니다. 초인 강자 제가 기대했던 초인 강자와 마찬가지의 마필이에요. 최강팀, 초인 강자 이런 마필들과 좀 견줘볼 수 있는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 이세 마필이 한두 있는데 글쎄요. 다음 주엔 출전할까요? 일단은 이번 주가 중요하니까 자 제가 먼저 신마 경주는 언급드렸죠. 실전을 한 번이라도 뛰어본 마필들이 좀 어느 정도 유리한 측면을 가지고 있고 그 마필들이 또 주임사 실전에 다르기 때문에 다음에 실전을 통해서 더 변화가 올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2번, 4번, 7번, 10번 이 4두의 마필들은 실전 경험을 치르고 이전체를 치르기 때문에 무시는 못해요. 마필 걸음 자체도 아주 큰 밀리는 걸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필들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 마필들은 관심이 가는 마필이 있다면 그 마필을 중심으로 가져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신마 경주 어른 마필들이고 또 현장에서 체크가 많이 필요하고 이 와중 속에 데뷔전에 치른 마필 중에서 추천을 드리자면 3번 엘리트 레이디. 이 마필은 주행 때 이제 밸런스도 상당히 좋고 또 38조 마방 박흥진 조기사 마방이 해체되면서 이제 은퇴를 하면서 박흥진 조기사가 40조에 이제 마필이 이적을 했습니다. 이제 40조에 위탁이 됐는데 이 마필은 송재측에서 40조에 넘어와서 만지기 시작한 게 아니라 38조에 있을 때부터 이미 40조에 넘어가게 돼 있었나봐요. 그래서 송재측에서 예전에 38조 마필들을 만지는 걸 못 봤었는데
38조에 있을 때부터 손실이 5월 달부터 만지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5월 달부터 만져서 주행사를 치르고 두 번을 치르고 주행사 통과를 하면서 이제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인데 마필이 훈련을 소화할수록 수능도도 좋고 상당히 마필이 걸으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선행도 가능하고 또 3번 게이트예요. 안정감 있는 주행 밸런스에 또 2세 앞말이기 때문에 앞말이라 또 52kg는 부담주한 이점이 작용하죠. 그래서 3번 엘리트 레이디 이 마필 꼭 여러분들이 관심에 가져가야 돼요. 마필로 말씀드리겠고 6번 세네 초이스 이 마필도 신마죠. 근데 약간의 주행 불량기가 보이는 마필은 사실이에요. 그 점이 흠이고 또 김영근 기수가 안장을 하고 있는데 김태훈 기수는 기승했을 때보다는 확실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태훈 기수는 뭐 이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좀 더 가사로 통해서 이제 이번 주는 안 나오더라고요. 뭐 8월 달부터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세네 초이스 김영근 기수 기승하는데 앞말이라 52kg는 부담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점이고 또 순발력도 상당히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앞선에서 전개를 펴줄 수 있어요. 앞선에서 전개를 펴지다면 어느 정도 주행불량기도 극복할 수 있다. 근데 아주 뭐 엄청 심하다 이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6번 세네 초이스 이 마필 관심에 가져가야 되는 마필. 신마 중에서는 데뷔전에 치르는 신마 중에서는 3번 엘리트 레이디 6번 세네 초이스 그리고 이미 경주를 치러본 마필들 중에서는 제가 다시 한번 언급드릴게요. 7번 페더럴 킹 이 마필은 직전에 제가 최강팀 이제 추천해 드렸던 마필인데 기대만큼 데뷔전에 전혀 아무것도 보이지 못했어요. 근데 2주 만에 추천합니다. 상당히 아쉬웠겠죠. 근데 이 마필이 스타트도 조금 느리게 나오고 또 다른 마필들과 좀 부딪히면서 아예 후미로 빠져버렸어요. 마필이 좀 놀랐는지 시즌에서 마필들 강하게 나온 놀랐는지 아예 후미로 빠져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다시 2주 만에 출전을 합니다. 신망 이제 마필은 확실히 좋아요. 밸런스도 좋고 기본적으로 순발력도 진입 마필이기 때문에 앞선에서만 충분히 전개를 하고 모래를 안 맞는 전개 아마 모래 맞아서 그럴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것보다 이제 마필이 상당히 놀란 것 같아요. 부딪히면서. 그래서 페더럴 킹도 이번에 다시 한번 관심에 가져가야 될 마필 언급 드리겠고 현장에서 좀 판단하기 좀 마필들은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나마 이제 추천 마필들은 3번 엘리트 레이디 6번 세네 초이스 그리고 7번 페더럴 킹 여러분께 언급 드리면서 현장에서 꼭 시장에서 마필들 좋게 판단해서 잘 상태들 판단해서 현장에서 여러분께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사경주는 그리고 이제 사경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오경주 길게 넘어가네요. 서울 오경주 국산 5등급 1700m 긴 거리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는 선행을 나가야 하는 말과 굳이 선행을 나가주지 않아도 되는 마필들의 이제 판단이 돼야 되는데 선행을 나가야 되는 마필 팀이 뭐가 있냐. 선행 나가야 더 뛰는 마필 2번 라온프르 센서 4번 가도브 삭스 5번 아데르 꿈 6번 승리 플러스 이 4대의 마필들이 선행 충분히 나가줄 수 있는 스피드를 지니고 있고 선행 나갔을 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들입니다. 근데 앞선이 유리해요. 최근에 경주로 흐름상도 그렇고 또 5등급의 1700이라는 편성의 흐름상으로도 그렇고 근데 굳이 이 레드의 마필 중에 선행을 나가주지 않아도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 뭐냐 모래 적응도 좋고 자유습성에 내외선 가리지도 않는 마필 기타의 압력도 없고 출도 되고 선행도 되고 빠르고 선입도 되는 바로 5번 아데르 꿈입니다. 이 마필 기대치는 어느 정도 모았는데 이제 승급 이후에 마필이 이렇다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1700 계속 뛰어오고 있는데 인기를 모았던 5월 11일 경주도 있지만 그때 플래티넘 유로 메인 이벤트 아데렌제 이런 마필들이 들어왔는데 아데리 꿈이 안 될 마필이 아니에요. 직전 경주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유성환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이제 후미에서 그냥 한발 써보는 정도 마필이 앞에 나갔을 때 훨씬 더 잘 뛸 수 있고 또 기본적으로 순발력도 진입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에 3, 5번 게이트라면 저는 선입권에 충분히 빠르게 붙어서 승부를 볼 수 있는 마필을 보여주고 있고 또 선행까지도 나갈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 점을 상당히 염두에 둬야 되는 마필 중에 하나이고
55kg로 부담량이 어느 정도 내려왔다? 이 정도 상당히 이점으로 작용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노려야 되는 마필로 판단돼요. 5번 아데리꿈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야 돼. 복병마를 노리자. 5번 아데리꿈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여기에 이제 선행 나가면 정말 무서운 마필이 있죠. 2번 라오프르센스, 그리고 4번 가도브삭스. 이 마필들은 라운프로센스는 아무래도 이번에 2번 게이트 웬만하면 스피드상 선행을 나가줄 가능성이 높고, 선행을 나가준다면 충분히 1700도 한 바퀴 돌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마필이고, 6월 1일에 선행을 나가줘서 한 바퀴 못 돌았는데, 그때 아마 페이스가 그렇게 조절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번에 56kg 부담 중량이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체크는 해 가야 되는 마필. 2번 라운프로센스 언급드리겠고, 4번 가도브삭스. 이거 제가 노리고 있어요. 좀 노리고 있는 마필인데, 1700m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던 마필이에요. 1700m 나오는데, 이 마필이 원래 기습으로 나와줄 수 있는 초반에 중속력과 스피드를 지닌 마필이기 때문에, 4번 게이트 김옥선 기수라면 이거 1700m 앞선 던지기 승부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 마필은 고민은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 마필은 좀 체크해 간다. 이변을 일으켜낼 수 있는 복탑권 마필로 4번 가도브삭스 말씀드릴게요. 인기를 모으는 3번 클린업 트리오, 또 이번 타임레이스도 인기를 모으나요? 6번 승리 플러스, 7번 매니 스피드, 이런 마필들이 11번 프라이빗맨, 이런 마필들이 그렇게 뚜렷한 장점을 지닌 마필들이 아니에요. 3번 클린업 트리도 좀 애매해요. 초반 순발력 스피드도 그렇고 후반 라스트 힘도 그렇고 해서 애매하고, 프라이빗맨은 이거 주행 불량기도 있고, 또 이거 마필이 왔다 갔다 하는 마필이에요. 이현중 기수가 그 부분은 57kg의 부담장을 달고 그리고 들어와 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걱정이고, 또 승리 플러스 같은 경우는 안토니가 선행을 나와주는데 선행이 쉽지 않습니다. 내측에 2번 라운프레스, 기습으로 4번 가도브삭스, 또 아데리꿈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승리 플러스는 아주 빠른 스피드 지닌 마필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도 장담 못해요. 선행 나가준다 해도 57km에 장담을 못해요. 또 매니 스피드는 김동규 씨가 좀 덜 탔다곤 하나, 글쎄 이 마필은 좀 애매해요. 매니 스피드까지 그나마 조금 안고 갈 수 있는 마필. 그래서 이 매니 스피드는 현장까지 좀 고민해봐야 되겠고, 사실 단학가 기수가 좀 더, 근데 57kg, 55kg라는 부담 중은 이것도 좀 고민해요. 그래서 여러분께 좀 추천드릴 수 있는 마필, 복병권으로는 5번 아데리꿈, 그리고 폭탄권으로는 4번 가도브삭스, 여기에 이제 매칭에 선행해서 좀 안정적인 마필은 2번 라운프로센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5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6경주 국산 6등급 1300m 경주입니다. 그야말로 이번 경주가 부진마 편성이 있어. 1300m. 정말 이런 부진마 편성에서는 어떤 마필이 좋냐, 앞에 나가는 놈이 장땡이에요. 앞에 나가는 놈. 선행 유격 후보 1번 인천 라이언, 8번 캐러시커, 9번 라운 브라이언입니다. 이 세 대의 마필들이 선행을 나가줄 수 있는 스피드 순발력을 지녔어요. 기수의 성향과 대체적인 이런 모습을 다 꼼꼼히 살펴봤을 때는 9번 나온 브라이언이 안토니 기수 안장에 선행을 나가줄 유력한 마필이죠. 이 마필이 선행이 유력하고, 이 마필이 던져서 선행을 나가준다면, 던질 가능성이 높아요. 나가준다면 이거 웬만하면 뒤에 마필들이 잡긴 쉽지 않습니다. 선행을 나가줬을 때 오히려 더 뛸 수 있고, 직전에는 이제 선행을 뺏기면서, 그때 어떤 마필이 덮쳤죠? 그때 다른 마필들이 이제 덮쳐 나오면서 투어버라더 또 코일로가 압박을 해오면서 라운 브라이언이 무너졌는데, 오히려 이제 선행을 나가줬을 때 3, 4코너에서 돌아나오면서 마필이 더 뻗어나오는 또 안토니 기수 기승 스타일상 그런 걸음이기 때문에, 선행 나가주면 4코너까지 마필이 이제 선행을 내주지 않는 이상은 라운 브라이언은 앞에 나왔을 때 잡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다른 마필들도 그렇고 부진마고 경쟁력이 그렇게 높은 마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라운 브라이언은 여러분께 안고 가야 되는 마필로 말씀드리겠고, 여기에 이제 붙여갈 수 있는 마필이 4번 레드선이죠. 레드선은 만우이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조상범 기수가 이제 직전에 이제 아쉽게 이착을 했는데 마필 상태는 상당히 올라왔어요. 제가 6월 8일부터 추천드렸던 마필이에요. 근데 레드선 같은 경우는 내선
내선 중간권으로 추입할 수 있는 마필이고 또 그렇게 큰 전개에 영향을 받지 않는 마필이고 순발력도 그렇게 느린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쫓아가서 역전을 할 수 있는 마필. 근데 만우의 기수라면 조상봉 기수는 훨씬 더 괜찮겠죠. 4번 레드선. 저는 이번 경주에 이 마필 꼭 안고 가야 되는 마필. 여러분께 관심 가져가야 돼 추천드린 마필로 추천드리겠고, 다른 마필들은 크게 느낌이 안 와요. 인천 라이언도 마찬가지고, 천지기사 글쎄요. 좀 고민이 되는 마필이 이제 5번 호크의 영광인데, 이 마필은 글쎄요. 마필은 확실히 올라왔어요. 괜찮아요. 저기도 패턴도 그렇고 상태가 괜찮습니다. 직전에도 나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만 전혀 성적이 나와주지 않았어요. 안토니 기수의 컨디션 때문이었나? 저는 이 마필 여러분들이 꼭 주셔야 될 마필. 호크의 영광은 직전에 이제 마필이 이제 걸음 다 나온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기승 기수가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안토니 기수가. 호크의 영광은 현장에 좀 살펴보겠지만 이거 절대 직전 모습만 보고 판단해서 안 되는 마필입니다. 확실히 더 뛸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 체크해 가자. 복병마로 언급드리겠고, 기본적으로 9번 라운 브라이언, 여기에 4번 레드선, 그리고 복병권으로 직전 다 보여준 모습이 아니다. 5번 호크의 영광 이렇게 언급드리면서 6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7경주 혼합사 등급 1300m 경주입니다. 기가 막히게 잡아냈던 황표마가 출전하네요. 11주 만에 출전하는데, 이때 황표마 변화가 왔다. 마필이 확실히 이제 앞에 나갈 수 있는 밸런스의 변화가 왔기 때문에 지난해 제가 추천드렸고, 리틀보이 플래시였나요? 그래서 이제 딱 두 방으로 50배 잡아냈던 경주죠. 5일날은 정말 저는 날라다녔어. 톡방에서 날라다녔어요.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정말 좋은 기억이 많았던 5일인데 이때 황편마가 정말 끝내줬죠. 근데 이번에 되냐? 57kg에 11주라는 공백에 하면식 기수. 글쎄요. 선행을 나가줄 수 있냐? 선행을 나가주기는 쉽지 않다. 그래도 뺄 수는 없는 마필은 변화가 왔기 때문에 그때 직전만큼의 좀 기대치를 가진다? 그러기엔 좀 애매하고, 여기에 인기를 모으는 또 9번 대군 불패, 이 마필도 55kg 늘어난 부담 중량에 지금 10주 만에 출전해요. 이 공백, 안토니 기수 최근 모습 행복, 선행을 나가줄 수 있냐? 이 마필도 선행이 장담 못해요. 그때 직전에도 외선에서 어느 정도의 무리를 했지만 나쁘지 않은 전개를 타고 와준 내용이기 때문에 대군 불패, 이 마필도 좀 고민해요. 근데 확실히 나쁘진 않아요. 두 마필도 충분히 동반 입상하고 나쁘지 않은데 제가 좀 추천드릴 수 있는 마필이 추천합니다. 그리고 2번 황표마, 그리고 9번 대군 불패, 또 이런 마필들이 앞선에서 움직이고, 또 여기에 이제 고춧가루 역할을 한 마필, 앞선을 나가주더라도 고춧가루 역할을 하고 죽을 마필이 한두 있어요. 재밌는 마필. 5번 이글, 이 마필도 또 앞에 나가줘서 고춧가루 뿌릴 수 있고, 8번 파이너스타, 이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레드의 마필들이 누가 선행이다, 뚜렷한 선행이다, 이제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경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마필들의 스피드가 엇비슷합니다. 그래서 합선이 좀 치열할 가능성이 높다. 그 와중성에 이렇게 된다면 유리해질 마필이 중후미권에서 올라오는 추임 마필이 충분히 걸음 경쟁력이 보이고, 이 마필들을 때려잡을 수 있는 마필들. 3번 본능대로, 7번 문화의 카드, 또 이제 한두 더 있죠. 4번 갤럭컬린. 이 세 대의 마필들이 어느 정도 관심이 가요. 좀 이유를 내줄 수도 있고, 앞에 마필들이 싸울 가능성이 높고, 좀 앞에 경쟁이 좀 치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뚜렷하게 누가 원사이드하게 나가준다, 이렇게 좀 애매한 경주기 때문에 이 세 대의 마필들이 관심이 가는데, 본능대로 4번 갤럭컬린 이런 마필보다는 3번 본능대로, 7번 문화의 카드, 이에 좀 관심이 가요. 본능대로는 제가 언급을 드렸죠. 데뷔 때부터 언급을 드렸던 마필인데 잠깐 보여주고 말았어요. 데뷔 이후에 이전 때부터 언급이 됐는데 작성권에 들어주면서 기대치를 모았지만 그 이후로 아무것도 안 했는데 확실히 마필이 달라요. 본능대로는 여러분께서 꼭 체크해야 할 마필이다. 이번엔 다르다. 본능대로 앞선이 무너진다면 한 발 쫙 올라올 수 있는 마필, 좀 내선으로 올라오는 마필이라서 한번 본능대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최근의 경주 흐름상 본능대로는 뺄 수 없는, 여러분 꼭 체크를 가야 될 마필이고, 7번 문화 에카딘 2세 마필이죠. 2세 신마 경주를 치르면서 이제 지금 이번 경주 왔는데,
직전에 2세 마필들이었고 이번에는 3세 마필들이 좀 있긴 하나 경쟁이 전혀 뒤처지지 않아요. 마필이 또 2세 마필이라 성장세도 뚜렷합니다. 7번 문화의 카드, 이 마필도 꼭 이번 경주에 노려갈 마필이에요. 또 중후미권에서 올라오는데 기본적으로 순발력 스피드도 어느 정도 보강이 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7번 문화의 카드 아예 후미권에서 생추입을 할 건가? 그 추입을 할 건가? 글쎄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 마필도 중간권까지 3코너, 4코너 돌아가는 시점에서 거리를 늘렸기 때문에 더 뽑아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문화 에이카디 노려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4번 갤러컵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공백을 가지고 추천을 하는데 마필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4번 갤러컵님도 관심권에 가져가야 되고 2번 황평화와 9번 대군부패가 불안하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릴 수 있는 마필은 3번 본능대로 4번 갤러컬린 7번 문화개카드 이렇게 언급드리겠고 이 조건을 형성할 수 있는 좀 고춧가루 역할을 펼칠 수 있는 마필이 5번 이글이글과 8번 파이널스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전개를 저와 비슷한 전개를 그리신다 하시는 분들은 3번, 4번, 7번에 좀 관심을 가져가라 이렇게 언급드리면서 7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8경주 국산 4등급 1200m 경주입니다. 8대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어요. 선행은 4번 스피드벨이 선행이 아니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마필이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아주 뛰어난 마필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중속을 마필의 좀 눈치를 살피면서 좀 똑바로 간다 초반에. 그래서 그거를 비집고 나오면서 선행을 나가주는 마필인데 스피드가 아주 뛰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마필보다 선행을 나가주시는 마필이 내 외선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스피드벨을 이 마필은 또 거리도 이제 1200m이기 때문에 큰 믿음을 가져가기는 좀 어려워요. 클리어 어템프트 자마인데 마필 자체는 싹수는 있어요. 근데 큰 믿음을 51km 승급전에 51km 부담장을 가지고 있지만 스피드에는 저는 웬만하면 좀 덜 보는 마필로 여러분께 언급드리겠고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마필은 5번 티하고 터치입니다. 기본적으로 아마 1번 골든 스텝이 선행에 나갈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뭐 스피드백, 뭐 금화선드 이런 마필들이 나가고 또 피렌체이도 빠르죠. 이런 마필들이 좀 앞선에서 펼친다면 세 번째, 네 번째 따라가서 3, 4코너 이후의 승부를 보는 마필이 바로 5번 티아고 터치입니다. 2월 2일 입상 이후에 최근에 이제 3월달, 5월달 공백도 가지면서 저는 고전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부중의 영향도 있었고 또 직전에는 이 마필 자체가 상대와의 흐름 자체도 상당히 빨라요. 상대 마필이 상당히 흐름 자체가 빨리 이끌어 나갔고 타이밍을 좀 못 잡았다. 김동현 기수가 재기승을 하고 있는데 마필은 좀 걸음도 훈련 때 패턴이나 모습으로는 걸음도 훨씬 더 가벼워졌고 상대도 적당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물오른 김덕현 기수고 4코너 이후부터 치고 나오는 걸음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또 직전에 스타트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는데 최근에 김덕현 기수 보면 스타트를 상당히 원활하게 잘 받아요. 그래서 5월 26일의 김덕현 기수와 지금의 김덕현이 좀 더 변화가 온 모습이기 때문에 기수의 영향도 있고 또 게이트도 5번 게이트는 무난합니다. 저는 티아고 처치가 이번 경주에 상당히 저는 유력하다. 입상이 유력하다. 여러분께 좀 관심마로 5번 티아고 터치를 언급드리겠고 내 측에 선행 나가서 버틸 수 있는 뭐 일본 골든 스텝 이런 마필도 있지만 금화선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마필이에요. 4등급에서 근데 복병마로 이제 2번 누카스 이 마필이 상당히 기대치를 모아요. 기본적으로 스피드는 뭐 엄청나게 빠른 걸음 아니지만 기본적인 스피드 지니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 추임력도 지닌 마필이기 때문에 또 최근의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지만 지금 51km는 다시 내려간 시점에서 2번 게이트라는 좀 꿀 게이트를 만났어요. 누카스 이거 무시해서는 안 되는 마필이에요. 거리도 1200m 내렸기 때문에 2번 누카스 여러분께 꼭 관심을 가져가야 될 마필이고 여러분께 좀 관심마로 언급드릴 마필은 5번 티아고 터치 추천드리면서 8경주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9경주 2등급 1800m 경주입니다. 9경주 2등급 1800m 경주인데 12마리의 이제 빽빽한 1번부터 12번까지 빽빽하게 이제 찼어요. 빡빡한 편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2등급 경쟁력을 보이는 입상 군대 마필과 또 3등급에서 이제 막 승급한 신의 강자들, 신의 마필들의 한판 승부인데 혼전도가 좀 예상이 되죠. 글쎄요. 근데 일단 상승세고 걸음을 좀 이끌어 나가는 경주 자체를 이끌어 나가는 마필
10번 다크 플레이어. 이 마필은 상당히 좋아요. 1800m를 소화하는 내용과 과정 속에서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런 과정 속에 또 이 마필이 또 선행을 나가줄 가능성이 높고 임기원 기수 안장이에요. 오히려 임기원 기수가 더 잘 맞을 수 있는 안토니 기수는 훨씬 더 나았는데, 직전에는 스피드 조이는 워낙 좋은 마필이 이제 역전을 하면서 아쉽게 이착을 했지만 그래도 보여준 경쟁력이 상당했습니다. 마필이 흔들거리면 안토니 기수가 안장 위에서 흔들거리면서도 오더라고요. 와, 좋다. 정말 좋다. 10번 다크 플레이어. 이 마필 이번 경기에 뺄 수 없는, 충분히 53.5kg. 하지만 뺄 수 없는 마필로 여러분께 추천드리겠고, 이 마필은 또 앞선 나가면 외선행이라도 앞선권에서 전개를 펼친다면 이 마필은 충분히 힘도 있고 여력도 있고 라스트에 있기 때문에 10번 다크 플레이어는 뺄 수 없는, 안고 가야 되는 마필로 추천드리겠고, 여기에 이 마필도 인기를 모을까요? 이번 클린업 시크릿, 만 2등급에서 승급장의 경쟁력, 높은 경쟁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태양 후에 플라임 유니, 이너마필도 경쟁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라스트에 뭐 이기는 줄 알았는데 아쉽게 졌어요. 마지막에 여력이 살짝 떨어지면서. 근데 좋아요. 괜찮아요. 클린업 시크릿도 게이트도 2번 게이트고 또 앞선에 나가줄 수 있는 마필이고, 이번 경기는 뭐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들이 좀 앞에 페이스 자체가 그렇게 흐름이 느린 페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앞선 마필이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 와중 속에 클린업 시크릿 유리합니다. 근데 이 마필들 뭐 2번, 10번 다 볼 수 있는 마필이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이고, 현장에서 예상지나 뭐 다른 예상가들이 언급이 드릴 수 있는 마필인데, 좀 제가 이제 이 마필에 이제 이 두에 붙여가는 마필, 이 두 마필에 붙여가는 마필이 여러분께 추천드리. 보병권을 봐야 될지 아마 인기를 모을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7번 이겨주마입니다. 직전에 아쉬운 모습, 이거 의미가 없어요. 직전에는 박은웅 기수가 당일 이제 5월 12일이죠. 그때 이제 감기 몸살로 인해서 당일에 이제 현장에서 이제 오전에 기승 기수가 교체가 됐어요. 유승환 기수로. 그래서 유승환 기수가 이 마필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긴 거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마필을 잘 알지 못하고 기승했던 부분이 좀 페인이네. 내 측에서 갇혀서 끝났어요. 그냥. 근데 이겨주면 그게 아니죠. 외선에서 압박에 해오면서 외선행으로 이제 모래를 안 맞추면 쭉 뻗어나오면서 라스의 마필이 더 뻗어나오면서 이제 경쟁력을 보여주는 마필인데, 박오른 기수, 적인 기수 안장입니다. 이 마필의 습성을 가장 잘하는 기수가 기승했고, 이겨주마가 3월 17일에 보여줬던 이제 이거 추입형 마필이 아니에요. 앞선에 이제 붙여놓고 승부를 보는 마필이기 때문에 스피드도 느리지 않아요. 상당히 빨라요. 선행도 나가줄 수 있고. 근데 무리해서 선행 나가주는 마필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2번 크리노 시크릿, 10번 다크 플레이어 초반의 스피드가 그렇게 느리지 않다. 이 세대 마필이 앞선에서 펼쳐지는데 그렇게 경합을 펼쳐줄 마필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번 다크 플레이어 그리고 2번 클리넘스에 붙여갈 수 있는 7번 이겨주마를 저는 중심에 놓고 갈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직전에 다 뽑아낸 내용이 아니고 훨씬 더 2등급의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고, 이게 부담정도 52.5에요. 또 박오른 기수 안장이기 때문에 그냥 마필도 괜찮아요. 마필도 상당히 조규식 패턴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7번 이겨주마를 저는 중심권에 넣고 2번 클리노 시크릿, 10번 다크플레이 이렇게 붙여가는 경주. 아마 두 방으로 현장에서 정리를 할 거고, 큰 이상이 없던 두 방을 정리할 텐데, 현장에서 마필들의 상태를 봐서 주로까지 살펴봐서 주로 나가는 거에 주로 현황까지 살펴보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와중에 뭐 3번 북마들이 많은 인기를 모을 텐데, 제가 많이 언급드렸던 마필인데, 뭐 추천은 1800m 뛸 때는 추천을 안 드렸어요. 뭐 맛있게 뭐 사착을 했다거나. 근데 이 마필은 1800m보다는 1400이 더 어울리는 마필이에요. 이현준 기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북마들이 좀 어부지리가 일어난다면 가능한 마필이고, 그렇지 않는 이상은 좀 쉽지 않다. 아마 많이 언급될 거고, 북마드림은 왜 언급이 될 거냐. 마필이 이제 올려놨거든요. 거의 이제 6세 마필인데, 6세에서 좀 꼭대기까지 마필을 올려놨어요. 이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이거 왜 계속 1800을 출전시키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1400m 편성이 강한 편성이 많아서 그런가? 최근에 순발력 스피드가 많이 마필들이 빨라서 그런가? 근데 1400m가 더 올리는 마필이에요. 1800m 출전이 저는 오히려 주기 맞춘다고 나와주는 거일 수도 있고, 근데 마필은 컨디션이 좋아요. 근데 좀 어부지리면 가능하다. 북마드림은 저는 그게 좀 덜 본다 이렇게 언급드리겠고, 2번, 7번, 10번 여러분께 추천드리면서 구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10경주 1등급 1400m 경주입니다. 선 400m. 이젠 세대 교체 할 마피들이, 올라온 마피들이 성적을 내줄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1등급에서 군림하던 마피들이, 강자들이 여지없이 우승을 할 것인가, 기대를 모으는 마피들이 추천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신의 마피들 3번 스피드조이, 4번 문학조이, 7번 라운포티스의 기존의 1등급의 경쟁력이 있는 6번 장산파워, 11번 오피세븐, 12번 청담제야, 이 6대 마피들의 치열한 레이스가 펼쳐질 것이라 예상돼요. 예, 일단 1등급 이번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의문을 가실 분들이 계세요. 아마 현장에서도 질문을 많이 하실 텐데, 이거 왜 1번, 3번, 9번, 10번, 12번은 51kg 부담중이 짊어지고 핸디캡 경주인데 4번, 5번, 7번, 8번은 52kg이 왜 짊어지고 나오느냐. 레이팅 차이는 오히려 문학조이나 스피드조이 이런 부분을 비교해봤을 때 스피드조이가 89이고 문학조이가 85인데 스피드조이가 레이팅이 높은데 이 마피 단위 부담중이 높게 책정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 마피들이 왜 52를 달았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이 마피는 다 몰래 51로 책정이 됩니다. 왜냐? 이번 상감마마가 108이라는 레이팅을 짊어지고 나오기 때문에 핸디캡 측정으로 108에서 이제 58kg에서 57kg 책정을 했죠. 57kg에서 0.5kg씩 이렇게 레이팅 1점당 이제 감점이 되는 형식이에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스피드 조이까지는 51kg이라는 부담 중량이 맞아요. 전부 다 그 밑에 스피드 조이 밑에, 스피드 조이부터 밑으로는 다 52kg 책정됩니다. 근데 왜 이 마피들이 막 위성적인 레이팅이 더 낮은데 왜 52고 문학조이도 52고 7번 라운포트에서도 52고 PK파트도 52냐, 레이팅이 더 낮은데 이거는 이제 52kg 미만 마피들은 미만에 책정된 마피들은 51kg, 52kg에서 미만, 51kg나 50kg, 근데 52kg는 없죠. 50kg 최저부담 50kg 책정이 된 마피들은 원활한 기승기수 이제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원활한 기수 안장을 선택을 마방에서 부여하도록 증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2kg으로. 그래서 이 송재철 기수의 PK 파티, 또 최범현 기수의 라운포티어스, 김기빈의 미스왕자, 유수환 기수의 문학조이, 이거는 아마 증량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증량 신청에서 52로 책정된 게 맞다. 왜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증량 신청되는지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아마 증량 신청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렇지 않은 이상은 이렇게 책정될 이유가 없습니다. 핸디캡 경주 정확한 규정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52kg까지는 증량 신청을 할 수 있다. 원활한 기승기수, 이제 자기 몸무게 있지 않을까, 체중 조절하기 어렵다. 그런 이제 기본 자기가 기승할 수 있는 체중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원활한 기수 선정을 위해서 52kg까지 마방에서 주말 등록할 때 증량 신청을 해서 추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52kg 미만 추천 마피들은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혀 이상이 없는 경주예요. 51을 다든 52를 이렇게 달고 나오더니 이상이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는 중요한 거는 이런 거 궁금한 건 해소했고, 중요한 건 마필의 분석이죠. 기본적으로 저는 이번 경주에 3대의 마피들을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3번 스피드조이 아니죠. 4번 문학조이, 그리고 6번 장산파워, 7번 나운포티어스. 아마 레드까지 간다면 3번 스피드조이까지 생각을 해볼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스피드조이는 1400보다는 1800에서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고민이 됐지만 4번 문학조이를 선정했습니다. 문학조이는 확실히 마필이 이제는 확 올라오고 있어요. 쭉쭉쭉 올라오고 있어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52kg 부담 능량 날개를 달았죠. 1등급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문학조이는 뺄 수 없는 마필. 또 기본적으로 마필의 습성 자체가 좋아요. 선입견에 따라가다가 역전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전개 자체도 원활하고 스피드도 그렇게 느리지 않고 문학조이는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승급전이긴 하지만 1등급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신의 마필이다 언급드리겠고, 형군에서 이제 1등급에서 경쟁이 높은 마필이죠. 6번 장산파워. 공교롭게도 이번 상간마마가 출전하면서 레이팅이 102M에도 불구하고 54kg의 부담정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감량기신 김덕현 기수가 기승하면서 직전과 동일한 52kg의 직전보다 이제 낮아진 52kg에 이제 출전을 하는데, 이거 찬스죠. 뭐 상간마마 덕분에 상간마마가 된다 안 된다 하기 이전에 장산파워가 이런 정도의 찬스 앞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편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장산파워는 이번 경주에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마필. 1400에 소화하는 모습, 1200에 소화하는 모습 속에 상당히 지금 올라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장산파워는 뺄 수 없는 마필이 최근의 모습을 봤을 때는. 그래서 장산파워. 그리고 7번 라온포티어스. 와, 이 마필도 지금 승급전이죠. 라온포티어스 같은 경우는 승급전을 하기보다는 뭐 직전에 어차피 SBS 대상 경주를 펼쳤는데, 와, 이거 쟁쟁한 비틈에서 경쟁력을 보여줬어요. 이거 좀만 잘 탔으면 이거 뭐 착수권에 충분히 들었겠는데, 입상권까지도 진입할 수 있었는데 하는 정도의 퍼포먼스 보였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52kg, 직전에 58kg였습니다. 1200에서. 물론 1200이었지만 가운포스가 그렇게, 가운챔퍼가 그렇게 이끌어가는 흐름 속에서도, 그걸 잘 따라가서도 라스에 마필이 자기 스피드를 잃지 않고 꾸준히 전구간을 꾸준히 뛰어주더라고요, 마필이. 이거 정말 좋다. 1400m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마필이고, 라이언 포티어스는 이거 상당히 좋아요. 퍼포먼스가. 이것도 1등급 경쟁이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마필. 또 52kg는 부담 중이야. 이거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4번 문학조이, 6번 장산파워, 7번 라이언 포티어스. 기본적으로 이 세 대의 마필들이 중후미권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앞선에서 움직입니다. 앞선에서 움직이고, 선행을 나가주는 뭐 상간마마나 8번 PK 파티, 이 마필들을 충분히 4코너 이후에 돌아 나온 4코너 이후에 직선에서 충분히 역전을 펼쳐낼 수 있는 마필들의 힘과 스피드를 지녔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기본적으로 2번 상간마마와 8번 PK 파티 바로 2선의 전개를 펼치는 마필이 4번 문학조이, 그리고 6번 장산파워, 7번 라온포티어스이기 때문에 이 마필들이 경쟁력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두의 마필들 추천드리겠고, 10경주는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0개의 경주까지 진행을 했어요. 상당히 날씨가 많이 덥죠. 그래서 현장에서 예시장에서 저도 이제 얼굴이 조금씩 타기 시작하는데,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막 예시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예시장을 이제 미리 나가지 않습니다. 안에 실려 있다가 예시장을 이제 한 20분 전 되면 예시장을 나가요. 25분에 20분 전에 예시장을 가서 저는 이제 끝에 있습니다. 끝에 지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에 이제 끝에 난관 쪽에 이제 중간쯤에 서서, 아니면 혹시 좀 신마경전을 자세히 보면 앞에 막 붙어서 보는데, 책을 이렇게 덮고 있어요. 경마지를 이렇게 덮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사에서 제공하는 경마지 600원짜리 그거를 이제 저는 그거를 보고 그거를 가지고 또 제가 준비한 쪽지 이렇게 준비를 해서 제가 이제 분석을 해온, 마무리 분석까지 해온 내용, 뭐 이전에 1차 분석, 2차 분석까지 해온 내용들을 이렇게 같이 해서 이렇게 그 경마지와 함께 봅니다. 그런데 책으로 이렇게 가리고 있어요. 햇빛 최대한 안 받으려고. 정말 덥더라고요. 이번 주도 상당히, 토요일 날은 상당히 덥고, 비 소식이 있는데 비가 어떻게 나와줄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돼요. 비가 온다면 또 변수가 일어났기, 그런 부분까지 현장에서 꼼꼼히 체크해 나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또 예시장에 저 보고 싶은 분들은 끝에 난간 쪽에 올라가는 쪽 있어요. 지하마도 쪽 들어가는 쪽 말고 올라가는 쪽, 그때 이제 제가 예시장 보는, 그때 한 20분 전이나 17분이나 나와서 예시장 딱 마필들 보기 때문에 저를 좀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예시장에서 그쪽으로 보시거나 저를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직선 주로가 이제 주로 나가는 거 이제 보고, 이제 제가 있는 이제 제가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까지 가서 이제 앉아서 이제 진행을 보거나 경주를 보거나 아니면 나가서 보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계속 돌아요. 왜 그렇게 도는데 살이 안 빠지는지 몰라요. 하여튼 그러면서 상당히 더운데,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톡방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저의 문자 시청을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꾸준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꾸준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함께 해주시고 톡방으로 함께 해주시고 만약에 문자로 받아보시고 싶다, 마번을 받아보고 싶다, 추천 마번을, 그러면 문자 신청을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파이 방송이 여러분께 경마를 하는 데 있어서 분석을 하는 데서 도움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일용마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